생계가 어려우신데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수급 신청을 망설이셨나요? 기초수급은 신청했지만 오래전 헤어져서 못 만나는 자녀 혹은 부모님 때문에 생계급여 지급을 못 받으실까 걱정하셨죠? 이제 이런 걱정은 이번 영상을 보시면 해결할 수 있도록 볼겸복지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복지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초수급자 분들 혹은 생계가 어려워서 기초수급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나 부양의무자 가족들이 있어서 관련 기준이 궁금하거나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다만 2021년 10월 1일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과거보다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부양의무자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여전히 까다로운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의 부양의무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의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계급여 즉 기준소득월액 32%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는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일촌 및 그 배우자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우선 함께 거주하며 생계도 같이 한다면 가구원 전체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수급자 기준으로 적용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구성원이 3인 가구라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고 그 이상이라면 탈락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생계비를 전혀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별도 가구 사유에 해당될 시에는 가구 분리 후의 조사 결과를 적용하게 되며 이때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에 해당하고 대도시 3억 5천, 중소도시 2억 5천, 농어촌 2억 2천 이하의 재산이 있다면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여 다시 부적합을 받더라도 사실조사 결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같이 살지도 않고 서로 도움도 받지 않는 일촌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과 일반 재산을 살펴봅니다. 연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억 원, 월소득으로는 834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럼 이러한 소득을 살펴보는 부양의무자의 조사 대상에는 누가 포함되고 어떻게 계산될까요? 바로 일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살펴보며 그의 일촌 가족이 또한 함께 거주한다면 그 가족의 재산도 별도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의 첫째 아들과 그 배우자 그리고 둘째 아들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첫째 아들과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합과 둘째 아들의 소득 및 재산의 합산액을 각각 확인하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기준을 넘게 되면 수급자 선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9억 원이 넘지 않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등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재산에는 금융재산 및 부채, 자동차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각종 공제사항도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과 회원권 등이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조금 쉽게 이해하시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생계급여 수급을 신청한 긴급연임의 부양의무자가 월소득 800만 원이 있고 3000cc 외제차를 갖고 있다면 긴급연임은 기초수급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834만 원을 넘지 않고 자동차는 적용되지 않으니 긴급연임이 조건만 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연임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8천만 원이며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연소득 3천만 원이고 외제차를 보유 중이고 1,000만 원인 연간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외제차 보유 여부 및 1,000만 원인 골프 회원권과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이 넘기 때문에 긴급연임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 연소득이 1억 원이 넘고 일반 재산이 9억 원이 넘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생계비를 못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및 기피사항 그리고 가족 해체 상태 등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보장 여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유로 심의 및 의결하게 되는 사항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할 사항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보장 비용을 납부하게 하고 징수에 응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부양의무자 등 조사 절차는 먼저 부양의무자 유무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하며 소득 인정의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자의 가정 방문을 통하여 부양의무 이행 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수급자가 주장하지만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해외 동반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거나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짓임이 밝혀진다면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보장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신가요?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관련 영상을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